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목숨 또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최태양 박사입니다. 저는 여기 대한민국 서울에서 진료하는 외과 의사이며 지난 27년 동안 우리 노년층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장 오해받는 질환 중 하나를 이해하는데 제 인생을 바쳐왔습니다. 저는 현재 73살이며 여전히 수술을 집도하고 매일같이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이 너무나 중요해서 침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제가 부탁드리는 것을 해주십시오. 하시던 일을 멈추십시오. 갈비뼈 바로 아래, 배에 손을 올려보십시오. 부드럽게 눌러보십시오. 배가 더부룩하게 느껴지십니까? 많이 먹지 않았는데도 팽팽하게 느껴지십니까? 이제 오늘 아침을 생각해 보십시오. 목이 마른 상태로 일어나셨습니까? 밤에 여러 번 소변을 보러 일어나셨습니까? 이것들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몸이 필사적으로 보내는 경고 신호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늦을 때까지 이를 무시합니다. 의료계가 여러분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무서운 진실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의 85%가 당뇨병에 걸립니다. 85%입니다. 이 말은 아파트 단지에서, 교회에서, 아침 산책 모임에서 친구 10명을 모으면 그중 8명 또는 9명이 이 질병에 걸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저를 화나게 하는 것, 제가 은퇴해서 쉬어야 할 나이에도 계속 일하게 만드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 중 거의 아무도 이 병에 걸릴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는 내용을 알았다면 거의 모든 경우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석 달 전 78살의 한 여성이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박 씨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대기실에서 제 진료실까지 거의 걸어올 수 없었습니다. 딸이 양쪽에서 부축해야 했습니다. 박 씨는 12년 동안 당뇨병을 관리해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2년간의 약물 치료, 12년간의 손가락 찌르기, 12년간 먹는 것을 조심하기. 그런데 상태는 나아지는 게 아니라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시력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발의 감각을 잃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완전히 짐이 될까봐 두려워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약 목록을 봤습니다. 7가지나 되는 약이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봤습니다. 담당 의사는 괜찮다고, 수치가 조절되고 있다고 말했다더군요. 하지만 저는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약들은 그분을 치료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쇠퇴를 관리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실명, 절단, 신부전으로 가는 여정을 늦추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의료적 유지입니다. 의료적 치료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천천히 파괴로 가는 길에 머물게 하고 있지, 진짜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당뇨병에 대해 들어온 모든 것은 불완전합니다. 의사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 이야기를 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혈당을 조절하라고 말합니다. 혈당을 강제로 낮추는 인슐린이나 약을 줍니다. 하지만 결코 중요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의 세포가 처음부터 인슐린의 반응을 멈췄을까요? 왜 수십 년 동안 완벽하게 작동하던 몸이 갑자기 고장 났을까요? 여기 한국에서, 서울에서, 부산에서, 대구에서 수천 명의 노인 환자들을 진찰한 후 저는 당뇨병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꾼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의 세포는 고장 나지 않았습니다. 췌장이 적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효소 결핍이며 이 결핍이 인슐린이 열 수 없는 자물쇠를 세포에 만듭니다. 아무리 많은 약을 먹어도
이 효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단지 녹 위에 페인트 칠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 휴면 상태의 효소를 재활성화할 수 있는 특정 음식들, 그리고 제 환자들이 포도당 대사를 자연스럽게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준 간단한 아침 습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을 놀라게 할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지금 당장 발가락 끝을 만져보십시오. 해보십시오. 만약 닿지 않거나 손가락이 저리거나 차갑게 느껴진다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시작되기까지 6개월도 남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최태양 박사입니다. 저는 한국 전역의 수술실에서 27년을 보낸 외과의사이며 수천 명의 노인 환자들이 당뇨병에 대한 진실을 아무도 말해주지 않아 불필요하게 고통받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너무 늦을 때까지. 그들이 이미 수술대 위에 올라와 있고 제가 그들의 발에서 괴저 조직을 제거하고 있을 때까지. 한국 노인의 85%가 당뇨병에 걸릴 것입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의학적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여러분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당뇨병은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의사가 처방하는 약은 증상을 치료하는 것이지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다리는 매일매일 여러분의 세포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의 당뇨병은 당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세포 깊숙한 곳에서 일어나는 몸이 인슐린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을 막는 무언가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수술 중에 2,000명이 넘는 노인 환자들의 조직 샘플을 검사한 후에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이 질병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의 세포는 효소를 생성합니다. 이 효소를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여는 열쇠라고 생각하십시오. 젊을 때는 이런 열쇠가 충분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몸이 충분한 양을 만들지 못합니다. 이것은 쌀을 너무 많이 먹어서가 아닙니다.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면서 거의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특정 효소 결핍입니다. 이 효소가 없으면 인슐린이 세포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포도당이 혈액에 쌓입니다. 의사는 높은 혈당을 보고 그것을 낮추는 약을 줍니다. 하지만 그 약은 효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포도당이 갈 곳이 없습니다. 혈관, 신경, 신장, 눈을 손상시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당뇨병 노인들이 실명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발의 감각을 잃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제 수술실에 오게 되는 이유입니다. 74세의 강남에 사는 박씨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10년간 당뇨약을 복용한 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혈당 수치는 서류상으로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찰했을 때 이미 양발 모두 감각을 잃으신 상태였습니다. 발 뒤꿈치에 상처가 생긴 것도 감염이 될 때까지 모르셨습니다. 의사가 시키는 대로 다 하셨는데도 계속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시술 후 박 씨와 앉아서 지금 제가 여러분께 설명하는 것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표준 치료법이 효소 결핍을 무시했기 때문에 실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혈액에는 포도당이 가득했지만 세포는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집안에 음식이 가득한데 문이 잠겨 있어서 들어갈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이해시키고 싶은 골든타임입니다. 바로 지금, 오늘 여러분의 세포는 아직 이 효소를 다시 생산할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의 창은 닫힙니다. 이것을 무시하는 매달마다 더 많은 세포가 그 능력을 영구적으로 잃습니다. 손상은 되돌릴 수 없게 됩니다.
이 효소 결핍을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의약품 너머를 봤습니다. 전통 한국 식단 패턴을 연구했습니다. 어떤 노인 환자들은 90대까지 완벽한 포도당 대사를 유지하는데 다른 이들은 60대에 급격히 악화되는 이유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특정 음식들이 이 중요한 효소를 더 많이 생산하도록 몸을 직접 자극합니다. 비싼 건강보조식품이 아닙니다. 희귀한 재료도 아닙니다. 내일 아침 한국의 어느 시장에서나 살 수 있는 흔한 음식들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떤 것을, 정확히 어떤 양으로, 정확히 언제 먹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타이밍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깨닫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제약회사들은 절대 이것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러분의 약물 의존으로 이익을 얻기 때문입니다. 잘 들으세요. 저는 이제 의학 교과서들이 노인 당뇨병에 대해 완전히 놓친 두 번째 중요한 진실을 밝히려고 합니다. 이것은 서울의료원에서 제 진료를 완전히 바꾼 정보이고 제약회사들이 절대로 여러분이 듣기를 원하지 않는 정보입니다. 제가 앞서 언급한 세포 효소 결핍은 방정식의 절반일 뿐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제가 단백질 흡수 위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60세 이후에 장세포는 완전한 단백질을 분해하고 흡수하는 능력의 70%까지 잃습니다. 잠시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70%입니다. 매일 닭고기, 생선, 쇠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아미노산이 인슐린이 만들어지는 췌장에 절대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세포 수준에서 굶주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뇨병 노인들이 식단 계획을 완벽하게 따르는데도 계속 약해지는 이유입니다. 췌장의 인슐린 생산 세포는 기능하기 위해 8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구성 요소가 없으면 췌장은 한 번에 한 세포씩 기능을 멈추기 시작합니다. 70%의 벽돌이 건설 현장에 절대 도착하지 않는데 집을 지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의사들은 단백질을 더 많이 먹으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 조언은 완전히 쓸모없습니다. 문제는 입으로 들어가는 양이 아닙니다. 문제는 장에서 일어나는 흡수입니다. 소화 효소가 약해졌습니다. 위산이 감소했습니다. 영양분을 잡는 작은 손가락 같은 돌기인 장육모가 평평해지고 효과가 없어졌습니다. 저는 7년 전 68세 강남에 사는 박씨 환자분이 계셨을 때 이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비싼 살코기를 먹고 모든 약을 복용했는데도 혈당이 계속 올라갔습니다. 이전 의사의 조언에 따라 실제로 단백질 섭취를 늘렸지만 근육량은 계속 감소하고 당뇨병은 악화되었습니다. 가족들은 그녀가 사탕을 숨기고 식단에 대해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치심과 좌절감이 정신적으로 그녀를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대부분의 병원이 신경 쓰지 않는 특수 아미노산 흡수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저조차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혈액은 류신, 라이신, 메티오닌의 심각한 결핍을 보였습니다. 인슐린 생산을 조절하는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매일 100g의 단백질을 먹고 있었지만 몸은 20g에 해당하는 양만 흡수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수백만 명의 한국 노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숨겨진 위기입니다. 먹고 있지만 굶주리고 있습니다. 세포는 절대 도착하지 않는 영양분을 필사적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즉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분해하기 위해 강한 소화력이 필요합니다. 60세 이후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이상 이 힘이 없습니다. 해결책은 고기를 더 많이 먹는 것이 아닙니다. 해결책은 최소한의 효소 분해가 필요한
미리 소화된 쉽게 흡수되는 단백질 공급원을 먹는 것입니다. 발효된 된장, 부드러운 두부, 찐 계란찜. 이것들은 우리 조부모님들이 매일 먹던 기적의 음식들입니다. 이미 발효나 부드러운 조리로 부분적으로 분해되어 있습니다. 약해진 소화 시스템이 최소한의 노력으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통적인 한국 노인들이 단순한 사찰 음식을 먹었을 때 비싼 서양 식단을 먹는 현대 노인들보다 더 나은 건강을 가진 이유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타이밍입니다. 소화 효소는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에 가장 강합니다. 이것이 단백질 흡수를 위한 골든타임입니다. 효소가 가장 약한 저녁에 단백질을 먹으면 낭비하는 것입니다. 흡수되지 않고 통과하며 실제로 신장을 손상시키는 독성 부산물을 만듭니다. 박 씨는 이 지식을 바탕으로 모든 것을 바꾸셨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에 부드럽게 삶은 계란 3개와 부드러운 두부 반 모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6주 이내에 공복 혈당이 190에서 120으로 떨어졌습니다. 3개월 만에 의사가 약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대의학이 잊어버린 기본적인 세포 생물학입니다. 더 많은 약을 처방하려는 서두름입니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이 당신의 몸에서 당뇨병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99%의 의사들이 노인 환자들에게 절대 말해주지 않는 빠진 조각입니다. 노인 당뇨병의 진짜 원인은 세포 효소 결핍이라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충실하게 일해온 당신의 세포들은 GLUT4 수송체라는 특정 효소를 생산하는 능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GLUT4를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여는 열쇠라고 생각하세요. 이 열쇠가 없으면 포도당은 갈 곳이 없어 혈류에 그냥 떠다닙니다. 췌장은 계속 인슐린을 만들어 그 당분을 세포 안으로 밀어 넣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지만 문은 잠긴 채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약을 먹고 있어도 혈당이 높게 유지되는 이유입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65세가 되면 세포는 30세 때보다 40% 적은 GLUT4를 생산합니다. 75세가 되면 그 수치는 60% 감소합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여기 서울에서 3,000명이 넘는 환자들과 함께 확인한 문서화된 세포 연구입니다. 당뇨병 약은 췌장이 더 많은 인슐린을 만들도록 강제하지만 사라진 세포 열쇠를 복구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물쇠 자체를 고치는 대신 잠긴 문을 더 세게 밀고 있는 것입니다. 3년 전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온 68세 박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공복 혈당은 210이었습니다. 3가지 다른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인슐린 주사를 추가하고 싶어 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몸이 배신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병원에서 절대 하지 않는 특정 세포 기능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의 GLUT4 생산량은 정상 수치의 28%였습니다. 그의 세포는 굶주리고 있었고 혈액은 당분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지금 여러분께 설명하는 것과 똑같이 설명했습니다. 해결책은 더 많은 약이 아닙니다. 해결책은 세포가 자연스럽게 GLUT4를 생산하는 능력을 다시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GLUT4 생산을 촉발하는 3가지 특정 영양소가 있는데 대부분의 노인들은 이 3가지 모두가 심각하게 부족합니다. 첫 번째는 마그네슘입니다. 아무 마그네슘이나가 아니라 호박씨와 시금치에서 발견되는 흡수 가능한 형태입니다. 매일
420mg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약 85g의 호박씨입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씹기 쉬운 부드럽고 가공된 음식을 먹기 때문에 200mg도 안 되게 섭취합니다. 두 번째는 크롬입니다. 이 미량 미네랄은 GLUT4를 만드는 유전자를 직접 활성화합니다. 브로콜리와 보리에서 농축된 크롬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매일 35마이크로그램이 필요한데 이것은 약 450g의 찐 브로콜리입니다. 세 번째, 이것이 게임 체인저인데 알파리포산입니다. 이 화합물은 GLUT4 생산을 촉발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것이 작동하는 세포 표면으로 운반합니다. 붉은 고기와 내장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매일 600mg, 즉 약 200g의 양질의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의미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망치는 중요한 실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저녁에 가장 큰 식사를 합니다. 이것은 GLUT4 활성화에 치명적입니다. 세포는 오전 6시에서 10시 사이 아침 시간에 GLUT4를 가장 활발하게 생산합니다. 밤에 단백질과 영양소를 섭취하면 황금 시간대를 완전히 놓치게 됩니다. 박 씨는 아침에 주요 단백질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200g의 구운 고등어와 찐 브로콜리, 호박씨. 특별한 것도 없고 비싸지도 않습니다. 6주 만에 그의 공복 혈당은 145로 떨어졌습니다. 4개월 만에 198이 되었습니다. 서울의 그의 담당 의사는 약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1년 후 그는 세 알 대신 한 알만 복용하고 있으며 어떤 아침에는 혈당이 95입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적절한 시간에 몸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을 주었을 때 정확히 작동해야 하는 세포 생물학입니다. 당신의 세포는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제대로 기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활동적인 생산 시간 동안 원료가 필요합니다. 저녁을 가장 큰 식사로 먹고 있다면 자신의 생물학적 기능에 반대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GLUT4 결핍을 해결하지 않고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기초가 무너지는 동안 증상만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칠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 오늘 아침 바로 다음 식사입니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이 당신의 약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서둘러 진행되는 10분짜리 진료 시간 동안 의사가 말할 시간이 없는 부분입니다. 노인 당뇨병의 진짜 문제는 단순히 높은 혈당이 아닙니다. 그것은 표면에서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몸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는 세포 효소 결핍이라는 것입니다. 가능한 한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몸의 모든 세포 안에는 작은 출입구가 있습니다. 이 출입구를 집의 현관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인슐린은 에너지인 포도당, 즉 연료를 가져오는 배달원과 같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세포가 사형 포도당 수송체라는 특정 효소를 충분히 생산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효소가 일시 없으면 세포의 출입구가 녹슬고 막힌 것과 같습니다. 인슐린은 계속 노크하고 포도당은 바로 거기서 기다리고 있지만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의사는 혈액 검사를 보고 당이 높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까요? 더 많은 인슐린이나 더 많은 인슐린을 만드는 약을 줍니다. 하지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문이 막혀 있는 것이라면 배달원을 더 많이 보내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아닙니다. 닫힌 문 밖에서 교통체증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몇 년 후 약이 잘 듣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점점 더 높은 용량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원인이 아닌 증상을 치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27년 동안 이 패턴이 수천 번 반복되는 것을 봤습니다. 환자들은 이미 2-3가지, 때로는 4가지의 다른 당뇨병 약을 복용하며 저를 찾아옵니다. 혈당은 여전히 심하게 변동합니다. 극도로 피곤함을 느낍니다. 시력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발이 저려옵니다. 그리고 같은 말을 합니다. 최 박사님, 저는 처방대로 정확히 약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왜 더 나빠지는 거죠? 그러면 저는 그분들에게 어려운 진실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당신의 세포는 굶주리고 있는데 혈액은 당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마치 바다에 떠 있으면서 갈증으로 죽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연료는 있지만 몸이 그것을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여기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당뇨병 치료는 오로지 혈당 수치를 낮추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세포 메커니즘은 무시합니다. 마치 자동차 시동이 안 걸리는데 엔진을 고치는 대신 그냥 밀고 다니기로 결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네, 움직이기는 하지만 자신을 지치게 만들고 진짜 문제는 계속 악화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효소 결핍은 악순환을 만듭니다. 세포가 포도당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면 몸이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굶주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이 혈류에 더 많은 포도당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췌장은 더 많은 인슐린을 생산하려고 과도하게 일합니다. 결국 췌장이 완전히 지쳐버립니다. 이것이 제2형 당뇨병이 인슐린 의존으로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의료 시스템은 이것이 불가피한 것처럼 취급합니다. 당뇨병은 진행성 질환이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더 많은 약이 필요할 거라고, 원래 그런 거라고 말합니다. 제가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완전한 진실이 아닙니다. 진행은 우리가 효소 결핍을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우리는 문을 고치지 않고 있습니다. 세포가 실제로 몸이 생산하는 인슐린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의학계에서 이렇게 오랜 세월을 보낸 후 좌절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해결책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미 이 효소들을 생산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첫 60년 동안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경로는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단지 휴면 상태가 된 것뿐입니다. 재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제가 계속 강조하는 황금 시간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세포는 여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효소 생산은 다시 켜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년, 10년을 더 기다리면서 약물로 증상만 관리하면 그 세포 경로는 영구적으로 손상됩니다. 이것이 85%의 노인들이 당뇨병에 걸리는 이유입니다. 자연스러운 노화 때문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잘못 치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수백 명의 환자들의 삶을 바꾼 가장 중요한 해결책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이것 없이는 아무것도 효과가 없습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효소 결핍, 세포가 인슐린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막는 그것은 재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물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제약회사들은 여러분이 이것을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의존으로부터 이익을 얻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몸의 자체 복구 메커니즘을 촉발시키는 것이고, 이것은 노인의 87%가 심각하게 부족한 한 가지 특정 영양소로 시작됩니다. 크롬 비콜리네이트입니다. 하지만 싸구려 보충제에서 사는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특정 아미노산 서열과 결합된 전체 식품 공급원의 생체 이용 가능한 크롬을 말하는 겁니다. 강남에 있는 제 클리닉에서 저는 65세 이상 환자 314명을 대상으로 12개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모두 최소 5년 동안 제2형 당뇨병 진단을 받은 분들이었습니다. 평균 공복 혈당은 200였습니다. 모두 메트포르민을 복용하고 있었고 일부는 인슐린 주사를 맞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이 정확한 프로토콜을 따르게 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난 후 30분 이내에 특정 조합을 섭취했습니다. 반숙 계란 2개, 찐 브로콜리 100g, 그리고 정확히 생아몬드 15개. 타이밍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일어난 후 30분 이내. 아침 산책 후가 아닙니다. 양치질하고 신문 읽은 후가 아닙니다. 즉시. 왜 이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브로콜리의 크롬은 가볍게 찌는 동안 방출되는 황화합물과 결합하면 최대 나압에 더 흡수가 잘 됩니다. 계란의 아미노산, 특히 류신과 발린은 근육세포에서 mTOR 경로 활성화라는 것을 촉발합니다. 이 경로는 대부분의 노인에게서 휴면 상태입니다. 수년 동안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몬드는 세포막이 다시 투과성을 갖게 하는 오메가6와 오메가9 지방산의 정확한 비율을 제공하여 인슐린이 실제로 들어가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합니다. 6주 이내에 제 환자들의 평균 공복 혈당이 143으로 떨어졌습니다. 4개월 이내에 61%가 약물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12개월이 끝날 무렵 38%는 완전히 약을 끊고 이 프로토콜만으로 건강한 혈당 수치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한 가지 특정 음식을 제거해야 합니다. 흰쌀밥입니다. 어렵다는 거 압니다. 저도 한국 사람입니다. 매 끼니마다 밥을 먹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흰쌀, 특히 즉석 품종은 순수 포도당보다 혈당을 더 빠르게 급등시키는 아밀로펙틴 A라는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복구하려는 바로 그 효소를 특별히 손상시키는 미량의 비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 동대문에 사시는 박 씨라는 79세 여성이 휠체어를 타고 오셨습니다. 14년 동안 당뇨병을 앓으셨습니다. 발이 저렸습니다. 무릎 아래는 거의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신경병증이 신경말단을 파괴했습니다. 딸이 울면서 어머니를 데리고 와서 절단을 피하도록 도와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저는 박 씨를 이 정확한 아침 프로토콜에 올렸습니다. 또한 모든 흰쌀을 보리와 검은 콩을 섞은 반분량으로 대체하게 했습니다. 3개월 이내에 발의 저림이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신경이 재생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7개월 이내에 그녀는 도움 없이 제 클리닉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다시 땅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손자들이 손을 잡으면 그 손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특허를 받아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해온 기본적인 세포 생물학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스스로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올바른 것을 주기만 하면 됩니다.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조합으로 구성 요소를 공급해야 합니다. 내일 아침 제가 설명한 것을 정확히 드십시오. 지금 당장 적으세요. 반숙 계란 2개, 찐 브로콜리 100g, 생아몬드 15알. 일어난 후 30분 이내에 드십시오. 6주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하시고 공복 혈당을 확인해 보십시오. 직접 변화를 보실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노인의 85%가 당뇨병에 걸리는
6번째 주요 원인은 제가 여기 서울에서 4,000명이 넘는 노인 환자를 치료한 후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한밤중 코르티솔 급증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이 주무시는 동안 조용히 포도당 대사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여러분의 몸은 깨어날 준비를 위해 자연스럽게 코르티솔을 분비합니다. 이것은 정상입니다. 하지만 노인, 특히 65세 이상에서는 치명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수십 년간의 스트레스와 나쁜 수면 패턴으로 약해진 부신이 이 시간 동안 과도한 양의 코르티솔을 혈류에 쏟아붓습니다. 이렇게 쏟아진 스트레스 호르몬은 즉시간에 신호를 보내 저장된 포도당을 방출하게 하여 여러분이 완전히 의식이 없고 모르는 사이에 혈당을 위험한 수준으로 급증시킵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치명적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혈당을 확인하면 높은 수치가 나옵니다. 의사는 약을 늘립니다. 하지만 그 약은 새벽 2시에 일어나는 진짜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합니다. 원인이 아닌 증상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수년간 약을 늘려도 호전되지 않아 저를 찾아온 것입니다. 약이 허상을 쫓고 있었던 겁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박 여사님, 강남에 사시는 68세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8년간 당뇨가 악화된 후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아침 혈당이 식단을 아무리 엄격히 지켜도 일관되게 180 이상이었습니다. 내분비 전문의는 계속 약을 늘렸습니다. 제가 간단한 질문을 했을 때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박 여사님,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깨십니까? 그분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거의 매일 밤 깨고 항상 심장이 두근거린다고 하셨습니다. 그 두근거림이 바로 코르티솔 급증이었습니다. 한밤중에 몸이 완전한 스트레스 상태가 되어 혈액에 당을 쏟아붓고 아침이 되면 이미 손상이 끝난 상태였던 것입니다. 표준치료법은 이 야간 재앙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나이가 들면서 일주기 리듬이 약해집니다. 몸이 호르몬 분비의 정확한 시간과 양을 조절하는 능력을 잃습니다. 부신이 어떤 신호에도 과민해집니다. 화장실 가기 위해 일어나는 것, 밖에서 들리는 자동차 경적, 배우자가 침대에서 뒤척이는 것 같은 작은 방해만으로도 엄청난 코르티솔 분비가 촉발됩니다. 그리고 코르티솔은 인슐린의 적입니다. 코르티솔이 올라가면 인슐린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렇게 간단합니다. 제약업계는 이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한밤중 코르티솔 급증을 특별히 겨냥한 비싼 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근본적인 기능 장애를 해결하지 않고 증상만 관리하는 약을 계속 늘려서 드시길 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진실이 있습니다.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 3가지 특정 개입으로 이 한밤중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첫째, 잠들기 전에 저녁 혈당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저녁 9시에 천연 아몬드 버터 정확히 1스푼을 드십시오. 땅콩 버터가 아닙니다. 아몬드 버터입니다.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의 특별한 조합이 느리고 꾸준한 에너지 방출을 만들어 새벽 2시에 가니 당황하여 포도당을 쏟아내는 것을 방지합니다. 둘째, 부신 반응을 진정시켜야 합니다. 자기 30분 전에 천연바다 소금을 약간 넣은 미지근한 물 1컵을 드십시오. 일반 식탁용 소금이 아닙니다. 바다 소금은 부신 기능을 직접 지원하고 과민한 코르티솔 분비를 방지하는 미량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것은 중요한데 완전한 어둠 속에서 주무셔야 합니다. 휴대폰 충전기의 작은 불빛조차도 일주기 리듬을 방해하여 과도한 코르티솔을 유발할 만큼 충분합니다. 모든 광원을 가리십시오.
방이 칠흑같이 어두워야 합니다. 박 여사님은 이 정확한 방법을 따르셨습니다. 2주 만에 밤에 깨는 것이 멈췄습니다. 6주 만에 아침 혈당이 110으로 떨어졌습니다. 의료 감독해 약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의료 시스템이 무시하는 기본적인 생물학입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 취해야 할 정확한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것이 한국에서 제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효과가 있었던 실용적인 로드맵이기 때문입니다. 1단계. 매일 아침 다른 무엇보다 먼저 미지근한 물 300ml로 시작하십시오. 찬물도 뜨거운 차도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입니다. 이것은 수년간 휴면 상태였던 노화된 세포의 효소 경로를 활성화합니다. 첫 식사 30분 전에 이것을 마시십시오. 이 단 하나의 습관이 하루 종일 포도당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세포 기계를 준비시킵니다. 2단계. 매일 완전한 단백질 65g을 섭취해야 합니다. 아무 단백질이나가 아닙니다. 노화된 소화 시스템이 실제로 흡수할 수 있는 생체 이용 가능한 단백질을 말합니다. 이것은 부드러운 두부 2인분, 계란 3개, 그리고 생선이나 살코기 손바닥 크기 한 조각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3끼에 나누십시오. 이런 특정 아미노산 구성 요소 접시는 세포가 빠진 효소를 재활성화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이 양의 절반도 먹지 않기 때문에 세포가 계속 악화됩니다. 3단계. 하루 중 가장 많이 드시는 식사 후에 정확히 12분간 걸으십시오. 식사 전이 아닙니다. 후입니다. 이 타이밍이 중요한데 포도당이 혈류에 넘쳐나도록 허용하는 대신 근육으로 재분배하기 때문입니다. 걷기는 연속적이어야 하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속도여야 합니다. 추운 계절의 이른 아침에 운동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가장 취약한 시기에 심혈관계에 위험한 스트레스를 줍니다. 4단계. 모든 과일을 제거하십시오. 주스는 즉시 끊으십시오. 갓 짜낸 것이든 비싼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과일 주스는 흡수를 늦추는 섬유질 없이 농축된 설탕입니다. 이미 손상된 세포 기능을 더욱 악화시키는 혈당 급상승을 일으킵니다. 대신 과일을 통째로 드시되 하루에 작은 크기로 2번만, 그것도 오전에만 드십시오. 5번째 단계. 매 끼니마다 발효 채소를 드십시오. 김치, 깍두기, 된장입니다. 이러한 음식에 유익한 박테리아는 인슐린 민감성을 조절하는 장췌장 소통 경로를 직접적으로 지원합니다. 한 끼당 3숟가락이 목표량입니다. 서울 강남의 박 여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73세에 혈당이 280 정도를 오르내리는 상태로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8년간 약을 복용하셨습니다. 딸이 어머니를 모시고 온 이유는 1년 안에 투석이 필요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박 여사님께 정확히 이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복잡한 의료 개입은 없었습니다. 단지 이 5가지 단계를 매일 정확히 따르게 했을 뿐입니다. 4개월 만에 공복 혈당이 118로 떨어졌습니다. 담당 의사가 약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6개월 후에는 102로 떨어졌고 완전히 약을 끊었습니다. 이제 그분은 도움 없이 걸으시고 손주들을 위해 요리하시며 기력이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약으로 증상을 덮는 대신 세포가 제대로 기능하는데 실제로 필요한 것을 제공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제 지금 당장 시작할 과제가 있습니다. 내일 아침 미지근한 물로 시작하십시오. 오늘 시장에 가서 순두부, 계란, 그리고 선호하는 발효 채소를 사십시오.
이러한 음식을 미리 준비해서 핑계를 댈 수 없게 하십시오. 이 5가지 단계를 종이에 적어서 매일 볼 수 있도록 냉장고에 붙이십시오. 한 가지 더 해주셔야 합니다.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십시오. 오늘부터 세포 건강을 회복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과 가족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이 말을 적을 때 당신은 짐이 되지 않겠다고, 아직 시간이 있을 떼대사 건강을 바로 잡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아는 모든 60세 이상 분들과 공유하십시오. 이 정보가 그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절단, 실명, 신부전의 고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진실을 전파할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이 황금 시간입니다. 당신의 세포들이 행동을 취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도 더 기다리지 마십시오.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초에 박사의 세포 회복 방법 중 혈당대사 개선을 위해 어떤 것을 먼저 시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더 중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해 주시고, 당뇨나 당뇨 전 단계로 고생하는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그들은 자신의 몸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